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식견을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은 장중혁 블록체인 경제연구소 소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2022년은요. 봄부터 루나 테라 사태에 이어서 FTX 파산 사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 위믹스 상장 폐지까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에 대한 의심과 눈초리가 사실 좋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관련한 이야기 장중혁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닥사, 이 거래소 협의체의 위메이드 위믹스 상장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근본적인 원인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암호화폐 생태계가 너무 거래소에 의존적으로 이코노미가 설계되어 있다는 게 제일 근본적인 원인일 것 같고요. 예. 그 거래소에 의존성이 크다라는 거는 다양한 암호화폐가 자기가 만들려고 했었던 어떤 가치 이런 것들로 제대로 사용되는 측면보다는 투자 자산으로서 그 가격을 유지하고 이런 거에 더 중심이 돼서 이 암호화폐 생태계가 운영돼야만 하는 그 상황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문제 맨 밑바닥에 있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타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지금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에서의 메인 인센티브 시스템이 중앙화된 거래소 쪽에 갖고 있어요. 예. 네. 여기서 가격이 높아지면 성공한 프로젝트, 네. 여기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다 보니까 상장하기에 용이하고 상장해서 거래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토큰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소에서 상장하고 그럼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야 이제 수수료 수익이나 거래소 수수료 수익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완전히 탈중앙화된 토큰들은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홀더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홀더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가지고 오는 어찌 보면 거래소는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가 가격의 등락이 많은 종목이 거래소한테 수익을 많이 가져다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홀더들이 만약에 많이 수만 명, 수십만 명으로 이렇게 분산돼 있으면 가치 자체가 안정되는 효과가 크고 그래서 사용자들 중심의 이코노미가 넓게 형성되게 되면 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 이코노미를 상장시켜서 그 토큰을 상장시켜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지 않고 또 통제도 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아이러니한데요. 그러니까 탈중앙화되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보시는 FTX 사태 FTT 토큰이나 위믹스 사태 위믹스 토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 테라 루나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중앙화된 형태로 통제 가능한 토큰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게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상장시켜주고 그 통제가 안 되는 측면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거나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예. 거래소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좀 중앙화된 통제가 가능한 토큰들을 중심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돼 있다라는 점이 지금 이 상황을 거래소에 의존해 가지고는 이게 이런 상황이 쉽게 개선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제도화 측면에서 이제 투자 보호하고 이런 것들 보완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는 완화되겠지만 이 전체 생태계가 거래소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황에 머물러 가지고는 이런 상황들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탈통제나 탈중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지향하는 가치인데, 그렇죠.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충돌하는 오히려 가치들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신 것 같네요. 네네. 확실히 그죠. 현재 상황은 보면은 거래소의 입김이 너무 세기 때문에 상장이 되느냐 마느냐, 상장이 되고 어떤 곳에 올라가느냐도 그 자체의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웹3라는 이 생태계의 토큰 이코노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거래소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디자인된 토큰 이코노미가 있다면 웹3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유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은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초기에 2017년, 18년경에도 뎁 토큰들이 다양하게 나왔었는데 지금으로 보자면 웹3라고 생각할 수 있는 뎁 토큰들이 나왔는데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그 당시에만 해도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유저 프렌들리하지 않은 유저한테 친화적이지 않은 상태였고 속도도 느리고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그것들이 개선되었거든요. 근데 그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유저 애퀴지션 왜 유저 획득이 빠르게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 자체가 또 거래소 의존성이 높은 그런 구조하고도 관련돼 있다고 보여져요. 당장 이제 국내 게임 회사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서비스를 안 하고 있지만 P2E 게임들을 해외에서 하고 있는데 유저가 어떤 식으로 늘어나냐면 그 P2E 토큰이 상장돼 있는 거래소 주변에서만 늘어나는 거예요. 글로벌하게 유저가 쫙 유입되고 그 토큰 홀더들이 생기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웹3 생태계가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아이디어란 타입인데 그게 아니라 거래소 주변에서만 사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그 웹3 애플리케이션들이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로 유저를 늘려야 되는 웹3 생태계 기준으로 보면 거래소에 의존적인 너무 그게 바인딩이 크게 돼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 자체가 좀 크게 혁신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탈중앙 금융의 사실 대표 주자인 유니스왑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디어한 루트를 밟았던 것 같아요. 서비스가 잘 되고 이용자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윤이라는 토큰을 발행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이 토큰을 주고 너네가 이용해서 이걸 같이 키웠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네가 우리한테 권한도 행사하면서 같이 계속 잘 키워나가자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많은 그 초기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사실 행보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선 크라우드 펀딩 먼저 돈을 모으고 그다음 이 돈으로 개발 열심히 해볼게요. 이제 이 루트를 밟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좀 충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초기에 크라우드 펀딩을 할 때 풀려나가는 토큰은 투자자들한테 풀려나가게 되는데 그렇죠. 네, 이 투자자들은 계속 거래소 내에서 자기가 그걸 팔 수 있거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원하는 게 제일 중요한 동기인데 문제는 그런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동기 때문에 프로젝트 팀이 당장 유믹스 사례만 하더라도 뭐 물론 유믹스 달러 발행하려고 기초자산으로 제공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당장 뭐 지스타 메인 스폰서도 해야 되고 이런 활동들 이게 만약에 토큰을 사용하는 게임 유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런 문제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을 건데 그 유저 획득에는 여러 가지 또 장애물이 있는 상태인데 투자자들 메인 홀더들의 기대는 계속 가격이 상승하기를 원하거나 그렇죠. 최소한 떨어지지 않고 방어되기를 원하는 상황들이 지금 모든 웹3 애플리케이션 토큰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당장 토큰을 만들어 놓고 상장시켜 놓고 이걸 정말로 사용자를 획득하는데 주로 그 비용을 쓰는 게 아니라 투자해서 이 토큰 세일을 해가지고 유치한 자금을 가지고 토큰의 가격을 방어하는 활동에 돈을 주로 쓰게 되는 이 상황도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믹스 사태를 보면은 사실 게임이라는 매체, 게임이라는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인 매체잖아요. 이 장르의 특성상 훨씬 더 많은 커뮤니티가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웹3를 표방하면서 블록체인 게임사를 하고 싶다는 업체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곳들은 뭐부터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요번 이제 지스타에도 제가 참여를 해봤는데 많은 퍼블리셔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가 웹2 게임에서는 어떤 그 성장의 게이머들을 획득할 수 있는 공식이 만들어져 있고 그 공식들을 활용해서 퍼블리셔들이 글로벌하게 유저를 애퀴지션하고 이럴 수 있었는데 웹3 게임들은 아직 그 공식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웹2 게임에 비해서도 많은 돈을 써도 게이머를 그렇게 많이 획득을 못하고 예를 들면 웹2 상황에서 한 게이머 유치하는데 한 20불 정도의 획득비가 들었다면 지금 웹3 영역으로 오면 그게 50불, 100불, 150불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잘못된 마케팅 타겟을 잡은 게 아니냐? 돈을 많이 써도 유저가 많이 안 모인다면 잘못된 타겟을 잡은 거 아니냐? 또 다른 방향으로는 이 웹3 유저 애퀴지션에는 특별한 마케팅 방법은 여기에 맞는 새로운 방법론을 획득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고안해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고민들을 웹3 게임 퍼블리셔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얘기는 사실은 지금껏 이제 플랫폼이 변할 때마다 게임 산업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퍼블리셔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위메이드도 그런 웹3 게임에서의 퍼블리셔 모델을 새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고 엑시 인피니티도 지금 플랫폼으로 진화를 시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웹3 게임의 성공 방정식 이거가 새로 만들어질 누군가 먼저 발견해낼 수 있다면 기존에 이제 퍼블리셔가 아니었던 작은 스튜디오가 퍼블리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웹2 게임의 강자들이 웹3로 뛰어드는 상황에서는 주로는 어느 시장에 타겟팅을 하냐면 4대 시장.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이 4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웹2 게임이 거기가 메인 시장이거든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는 거가 당연히 웹3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현실 속에서 그 웹3 게임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인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그 4대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동남아였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거는 비트코인으로 돌아가도 마찬가지인데 그 암호화폐 산업이 지금 주요한 홀더들이 이 어찌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4대 시장, 뭐 중국은 불법화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선진국 시장들 중심으로 투자 자산으로서 성장은 했지만 실제 사용은 어디서 되고 있느냐? 뭐 아프리카라든가 저개발국의 국경을 넘는 그러니까 사용에 의한 성장은 상당히 웹3 게임들은 저개발국이 상당히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메인 시장, 그러니까 성장의 경로 자체가 웹2와 웹3 애플리케이션 성장 경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웹3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미 돈 많은 퍼블리셔들이 진입하고 있는 전통적인 웹2 게임의 메인 마켓보다는 그렇지 않은 마켓을 출발점으로 해서 성장하는 성장 모델을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블루오션을 발견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직. 타겟팅을 좀 더 다르게 할 필요도 있는 거군요. 네네네. 네. 관련해서 제가 지금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됐던 블록체인 게임들을 보면 자기 발행 토큰들을 모두 갖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템으로 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기 발행 토큰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또 자금을 만들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굳이 그 토큰이 필요할까요? 일단 블록체인 기반 게임이 자기 토큰이 필요하냐? 블록체인 기반 게임도 NFT만 있고 예를 들면 화폐는 이더리움을 쓴다거나 이런 조합도 충분히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자기 발행 토큰을 쓰는 이유가 웹3가 크게는 두 가지 가설에 기초하고 있는데 하나는 보상과 또 다른 하나는 소유입니다. 이 보상과 소유가 기존에 있었던 웹2 게임에도 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게 그 완전히 독립적으로 보장되는 즉 게임사에 의존적이지 않은 보상 수단과 그러니까 게임사가 심지어 문 닫더라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게임사의 종속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 수단과 아이템 소유에 대한 부분도 게임사 종속성이 크지 않은 이 두 가지를 한다면 이게 게임상의 참여를 유저들의 참여를 또 혹은 기여를 다양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웹3라고 하는 것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 문제는 이 보상이나 소유와 관련된 것들을 게임 회사가 중앙화된 주체가 발행하고 전체량을 통제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웹2 게임에서도 아이템을 발행하거나 혹은 토큰 같은 걸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쓰이는 포인트 같은 걸 발행하는 걸 그 발행량을 통제해서 이코노미를 균형을 맞추고 하는 거를 게임 회사의 역할이었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로 오게 되면 그게 프로토콜에 의해서 균형이 맞춰지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프로토콜을 디자인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웹3 게임을 하다 보니까 중앙화된 토큰들이 나오기
되는 거죠. FTT도 대표적으로 중앙화된 통제가 가능했던 토큰이었고, 그 어찌 보면 루나테라의 경우도 상당히 중앙화된 통제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지 중앙화된 통제가 가능했던 토큰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게임 내에서 자기 발행 토큰이 있냐, 여기서 자기 발행이라고 하는 게 문제는 게임사가 통제할 수 있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말로 프로토콜이 탈중앙화된 상태로 그걸 발행해가고 보상이 나눠주고 있었으면 상대적으로 게임사가 그 토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잖아요. 네. 예, 이 커뮤니티 전체가 그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건데 게임 회사 뭐 블록체인 분야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그러니까 단일 실패 지점이 있으면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자기 발행 토큰이 있는 즉 자기 게임 회사가 통제하는 토큰이 있는 토큰 이코노미의 경우는 게임 회사 자체가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그쵸. 단일 실패 지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행이 문제가 아니라 그 토큰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이제 그 맞습니다. 게임 서버가 되는 것이 문제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쓸 수 있는 생태계 토큰으로 쓰는 건 좋은데 네네. 그거를 이제 자정 능력 없이 만들다 보면은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맞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자오 창펑 바이낸스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발행 토큰을 만들지 말고 이걸로 담보를 지지 말고 또 빚을 지지 마라. 그러면은 문제가 생긴다. 이런 트윗을 올린 적이 있는데 네네. 네, 최근에 이제 요것도 이제 위믹스와 관련된 얘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FTX를 보고 한 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FTX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FTX가 그렇게 큰 거래소가 무너질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네. 시장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장 분위기는 아주 안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FTX 사태가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를 새로운 진화적인 단계로 끌고 올라가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구조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거래소의 인센티브 시스템 자체가 거래량이 많은 게 중요한 기여잖아요. 네. 그래야 수수료가 나오니까. 가격이 네. 올라가는 게 중요한 이 생태계의 기여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들이 사용자에게 사용성을 더 제공하고 그 사용에 따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전환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이런 식의 또 중앙화된 통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거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투자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즉 원래 이제 크립토 이코노미 자체가 투자자의 이코노미와 사용자의 이코노미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네. 지금은 사용자가 한 1%쯤 갖고 있고 예를 들면 투자자가 99%를 들고 있는 구조에서는 투자자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동기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사용자의 이익을 높이는 동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FTX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쪽에서 뭔가가 성장돼 주지 않으면 이 균형을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사람들이 좀 넓게 알게 된 계기가 아닐까. 사실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있을 때도 버블이 꺼지면서 아무것도 안 남긴 게 아니라 그 버블을 통해서 온라인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구조를 갖춰야 되고 어떤 요건들을 충족시켜야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교훈들을 많이 남겨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FTX 사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 다르고 그 회사의 실제 이용자가 다르고 분리가 되어 있음으로써 이제 발생하는 스트럭처가 있을 텐데 이 웹3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혼재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거의 전무하게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황, 이 부분을 좀 꼬집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제 유명한 거래소 중 하나죠. 비트맥스의 창시자인 아서 헤이스라는 사람이 FTX는 암호화폐 산업의 리먼 브라더스다. 네. 그런데 아직 시장은 바닥을 찍지 않았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S&P 지수가 바닥을 찍은 게 2009년 3월이었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 비트코인 가격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네. 특히나 이제 디파이의 성장 이후부터는 암호화폐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도 선물 시장이나
파생 상품 파생상품으로, 시장들 네. 중심으로 해서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당장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의 거래량, 거래 금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파생 상품이 이미 현물 시장을 뛰어넘은 게 좀 됐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파생 상품들의 기초 자산 역할을 하고 있는 현물에서의 그런 큰 변화라고 하는 게 이 파생 시장들에 또 계속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이 남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규제나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 상충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네. 묶어서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바이낸스만 하더라도 또 발행부터 심지어는 유통까지 한 기업이 다 하고 있는 투자까지 하고 있죠. 예, 네. 투자까지도 하고 있고 꼭 그런 상황이 분리가 안 돼서 이 리스크가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네. 당장 뭐 지금 FTX 사태 이후에 그 FTX 리스크에 익스포저가 있었던 크립토 투자 회사들이 또 연쇄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네. 투자 회사와 그 자회사 간에 또 연결돼 있는 부분 그렇죠. 이쪽에서 자회사에서 리스크에 노출되니까 모회사도 영향을 받고 이런 상황들이 몇 개월에 걸쳐서 더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단계에서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센티브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했었던 비즈니스 모델 중에 상당 부분은 한번 정리되는 과정들과 그것이 이제 결국은 암호화폐 가격 하락의 압력으로 상당 기간은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정리 과정이 사실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어떤 투자자들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FTX 파산을 하면서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투명성에 대한 신뢰 그 문제가 금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이게 그 암호화폐 문제냐 아니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문제냐 혹은 그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 시장의 문제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암호화폐 그 자체 문제 일부와 투자 시장의 문제가 얽혀 있다. 이제 암호화폐 그 자체 문제라고 하는 건 상당히 탈중앙화된 기반으로 발행되고 분배되고 이렇게 그런 것을 걸었지만 네. 상당수의 뎁 토큰들이 중앙화돼 있다는 거예요. 위믹스 사례처럼 네. FTT 이런 사례처럼 중앙화돼 있어서 근데 중앙화된 토큰이 왜 이 암호화폐 투자 시장에서 허용되었느냐를 생각해 보면 중앙화된 토큰일수록 이쪽 투자 시장에서 원하는 속성들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유통량을 좀 통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유통량이 갑자기 너무 프로토콜에 의해서 너무 많이 늘어난다거나 이러면 통제가 잘 안 되는 상황도 될 수 있고 더군다나 이쪽에 이름난 기업들이나 오프라인에서 브랜딩된 프로젝트들 이런 게 중심적으로 이 거래소에서는 다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 혹은 믿을 만한 투자자가 들어온 프로젝트 토큰들 이런 것들을 취급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믿을 만한 투자자가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중앙화된 통제 요소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전통적인 초기의 ICO 모델 같은 경우는 누가 투자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분산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중앙화된 요소가 없이 정말로 커뮤니티에 의해서 통제된다면 이제 지금 ICO가 각국에서 금지되거나 ICO에 대한 관련된 규제가 생기면서 지금 암호화폐 생태계가 주로는 미국 자본시장 혹은 중국계 자본시장 이런 데서의 영향력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 겉으로 보기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이지만 사실상 중앙화된 통제가 가능한 목적이 분명한 그런 구조들이 많이 있는 상태고 그런 것들이 지금 암호화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의 투명성이나 탈중앙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자본시장 의존성이 너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 투자 시장에서 보면 투자 시장에서 제도화가 그러니까 그 거래량이 상당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상당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화가 제대로 안 됨으로써
이 투자 시장 내에서 생기는 불투명성이지 그게 블록체인의 불투명성 문제거나 나 이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유명한 투자자들이 투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가는 이제 이런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좀 일어나고 네네네. 있었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게 최근에 이제 이런 사태들이 1년 사이에 여러 건이 일어나면서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성격이 있다면서 이렇게 근데 이제 아닌 것 같네라고 의심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중앙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인데요. 탈중앙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탈중앙화가 완벽한 탈중앙화를 구현해 보려고 하는 아직도 계속 실험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탈중앙화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탈중앙화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든 걸 그럼 탈중앙화 시키면 좋은 것이냐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어떤 것들은 탈중앙화되면서 효율을 엄청나게 잃어서 탈중앙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중앙화된 시스템으로는 못 만드는 가치를 탈중앙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치가 있는데 그 탈중앙화를 통해서 만든 가치보다 잃는 효율의 크기가 더 큰 경우도 있죠. 경우에는 네. 탈중앙화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물론 이제 비트코인처럼 아예 탈중앙화가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가치, 중앙화된 시스템에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케이스의 경우는 효율의 희생을 상당히 하더라도 또 왜냐하면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중앙화된 시스템 안에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효율을 상당히 희생하더라도 해볼 만한 탈중앙화시켜서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탈중앙화를 통해 갖고 얻을 수 있는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저는 물론 그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게임 회사들이 그런 방식으로 탈중앙화를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마케팅 수단으로서. 책임을 네. 회피하는 네. 마케팅의 수단이면서 암호화폐를 블록체인에서 발행하면 우리는 그건 갚을 필요가 없는 투자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리면 내가 갚을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쵸. 근데 암호화폐를 발행해 갖고 개인들이 사가는 거는 내가 그걸 상환해 줘야 되는 의무가 없는 자금 유치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활용하는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요소들이 저는 탈중앙이 이 블록체인의 원래 원리로서 새로운 완전히 대체제가 없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탈중앙이라고 하는 것이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그런 그룹들을 저는 크립토 캐피탈리스트라고 부르는데 크립토 캐피탈리스트들에 의해서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규제나 제도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 개인의 말씀하신 그런 개인들의 어떠한 도덕성이라든지 의도에 의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뭔가 좀 어떤 그 견제나 규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그 법이 만들어지길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좀 요원할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블록체인이 그 수단을 다 제공하고 있다고는 생각해요. 네. 그냥 프로토콜로 만들면 돼요. 네. 이코노미 자체를 프로토콜로 만들면 될 것을 의사결정자가 결정을 하도록 위임해 놓은 구조, 중앙화된 주체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부분이 살아있게 심지어는 발행량 자체,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어드민 권한이 스마트 컨트랙트 내용을 보면 그게 살아있고 임의적으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그 프로젝트 팀이 갖고 있는 상황, 이거는 저는 무조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프로토콜로 만들어져서 그 이코노미가 잘 돌아갈 수 있는 한 방에 딱 만들어진 게 향후에 벌어질 일을 다 고려해 갖고 프로토콜이 완벽하게 한 방에 만들어질 수 있냐? 어떻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시행착오들이 계속 시행착오를 과정을 거치면서 통제할 수 있는 요소를 남겨놨을 뿐이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좋은 수단이 있거든요. 포크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릴리즈하고 프로토콜에 문제가 있거나 한계가 생기면 커뮤니티의 동의를 받아서 포크를 하면 되는데 커뮤니티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고비용 구조인 건 맞죠. 왜냐하면 공지를 하고 시간도 걸리고 그렇죠. 시간도 걸리고 그렇긴 하지만 그 정도로 좀 고민을 해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잘 준비를 해가지고 그 토큰 프로토콜을 설계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예. 당장 문제가 생기면 쉽게 손댈 수 있는 구조를 남겨놓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뎁 토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네.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너무 중앙화가 된 그런 거래소의 경우는 권한이 너무 세고 힘이 너무 막강해지고 탈중앙화가 되면 윤리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거래소를 만든다든지 투자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어떤 새로운 가이드라인, 현재 상황에서 나오는 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이 암호화폐 산업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 건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거래소 중심적인 또 투자자 중심적인 암호화폐 생태계는 거의 이제 끝물에 왔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넥스트 단계 이거를 바라보면서 사용자 중심으로 성장한다면 그러면 나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좀 깊게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그러니까 당장 오늘 가격이 1,000원인데 내일 1,100원 될 종목이 뭐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암호화폐 생태계 자체가 이제 큰 질적 전환을 하는 원래 빙하기를 한번 지나고 나면 새로운 생태계가 네. 태어나는 거잖아요. 예. 예, 빙하기 동안 죽을 것들은 죽고 그런 과정이 나타날 건데 이 빙하기가 무엇을 죽이고 또 새로운 종으로 무엇을 낳게 될 건지 이걸 좀 살펴보시는 거가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좀 봐야겠네요. 예, 공부를 좀 네. 하셔야 됩니다. 네. 생태계에 대한 공부, 단순히 사고 파는 걸로는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일 텐데요. 이제 블록체인의 에너지를 좀 써서 이제 사회를 좀 발전시켜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잘 써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써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비트코인이 사용되고 있는 투자에 의해서 투자 시장에서 거론되는 거 말고 우리 시야에는 잘 안 보이지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정말로 국경 간에 높은 송금 수수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그런 아프리카나 저개발국에서 비트코인을 정말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국경 간 송금에서 높은 수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냐면 국가 간에 제대로 된 입국과 그 안에서 취업 절차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정해놨는데 그런 국경이라는 제도가 있는 예.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로 일하면서 본국으로 자기가 번 돈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많죠. 비트코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 인편으로 보내거나 불법 송금업체 통하면 막 30%, 50%씩 예.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사용성을 제공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 그 코비드 19 때문에 2년 동안 관광업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엑시 인피니티 같은 네. 게임들이 이 사람들에게 소득을 제공했던 거 네. 이런 사례를 보면 저개발국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사용성과 사용자들을 만들어낼 건지 그걸 중심으로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용되는 생태계의 확보가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경제연구소의 장중혁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